자, 막스 테라피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두 가지입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이 맥을 못 잡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두 가지 문제 해결로 암을 고친 식사요법의 비밀 거슨 테라피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암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꼭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는 뭘까요? 영양. 영양이 왜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영양이 왜요? 살아가는 필요한데 예, 치맥을 계속 치킨 맥주 계속 드시면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왜? 세포는 산 음식을 원하지 죽은 음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효소를 다 파괴시킨 음식을 먹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특별히 요새 젊은 세대들이 20대 30대가 뇌졸중으로 오질 않나 유방암으로 오는 모든 원인들이 뭐냐면 죽은 음식에 의해서 영양이 결핍되는 거예요. 계속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많이 먹고 포화지방,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에 절여진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으니까 세포는 아무리 들어가도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나는 산 음식을 원해. 주인님 제발 죽은 음식 그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몸이 나중에 이 두 손 들고 이제 암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첫째, 몸은 결핍되어 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산 음식으로 영양을 줘야 되는데 산 음식을 안 주고 죽은 음식을 주니까 우리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식단에 의해서 결핍이 돼 있어서 암이 와요. 그래서 암은 영양이 답이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두 번째, 암은 산소가 답이다. 예. 자, 보니까 암은 또 해독이 답이다.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 암의 원인은 뭐냐면 독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단계 해독하면서 1단계 대장 청소하시고 2단계 온갖 뇌혈관과 위장, 소장, 대장, 간, 담낭, 소화기에 있는 온갖 300종이 넘는 원충, 진균, 뭐 등등의 회충, 뭐 등등의 기생충들이 암이 개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젖산 피리부산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신장의 결석과 간의 담낭에 담석 있는 분들 계시죠? 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이게 담석의 수치는 비례해요. 결석과. 이게 섞여야 돼서 칼큐로스 돼서 이 칼시피케이션 되다가 칼시노마, 암이 되는 그 과정들을 이해하시면 양치질은 매일 하시면서 근데 사람의 대장은 상행결장, 횡행, 하행, S자결장 꼬불꼬불꼬불한데 장청소를 한 번도 안 하시니까 온 장의 상행결장에, 횡행결장에, 하행결장에, S자결장에 온갖 세포 독소들이 용종으로 축적이 돼서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대장암을 유발해서 내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가 위장도 소장도 아니고 대장이에요. 대장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위장, 소장, 대장과 같은 장기에 있는 이 독소들이 결국은 여러분 몸에 젖산 피루부산하고 함께 온 몸의 세포 독소가 여러분 온몸을 중독시켜서 병이 왔다는 걸 알게 돼서 첫째는 영양이고 둘째는 독소를 해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거슨 테라피의 가장 중요한 두 꼭지는 첫째는 해독이고 두 번째는 영양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화학물질과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 결과 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자,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암은 무엇이 답이다? Cancer, detox is the answer. 뭐가 답이다? 위장에, 소장에, 대장에, 간에, 담낭에, 췌장에 덕지 붙어있는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과 결석들과 담석들과 이 플라그가 점점 섞여야 되는 이 모든 독소가 범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꼭지는 영양보다 중요한 게 독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몸에 유해균이 자글자글한데 유익균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해균을 빼줘야 유해균이 뺀 자리, 나온 자리에 유익균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때 유익균이 들어갈 때 뭐를 끌고 들어가냐면 산소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암은 산소가 답이라는 게 뭐 온몸에 기생충, 편충, 십이장충, 원균, 원충, 진균 등등 여러분들 진짜 이 식사 시간에 이게 속이 울렁거릴 만큼 그런 기생충들 이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들부터 먼저 다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독을 하고 난 자리에 이제 그래야 영양이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걸 안 하고 뭐부터 하냐면 이게 몸에 좋다더라. 녹즙만 계속 드시고 뭐가 좋다더라 하는 거는 뭐 독일에서 뭐 1,700만 원짜리 면역 주사 맞고 일본에서 뭐 좋다는 거 아무리 맞아봐야 독소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독소만 더 축적될 뿐이에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영양 결핍부터 보충하면 될까요? 독소를 해독하는 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한 해 말에 아침에 보시면 뭐예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가 뭐 하는 거냐면 해독하는 거예요.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가 들어가서 간이 무너지면 계속 담석과 결석이 간이 무너지면 간은 질병의 관문이에요.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하다못해 정수기 같은 애들도요 3개월마다 필터 교체를 해. 신장이 우리 몸에 정수기 같은 구실을 해요.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신장에서 필트레이션해서 걸러줘야 돼. 근데 신장에서 걸르지 못하니까 신장하고 요관하고 소변관이 연결되면서 결석들이 이때 애들이 점점 돌이 돼서 이 결석들이 소변관을 쫙 요관을 타고 앞에는 방광, 뒤에는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자궁 난소 질 부속계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전립선 문제만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방광의 문제, 난소의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고쳐야 돼요. 신장에서부터. 아시겠죠? 몸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만 자르면 끝나는 줄 알아. 전립선암이다 그러면 전립선 암에 호르몬 처치만 하면 끝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안타까운 거예요. 몸의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일부만 보니까 다 수술한 방사선을 싹둑싹둑 잘라내면 끝났는 줄 아신다는 거예요. 몸의 이 면역을 떨어뜨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잖아요. 예, 80% 이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면역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시면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바닥을 치면서 면역이 건강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는 하루에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여러분도 저도 생기는데 면역이 건강하면 NK가 그걸 다 처리를 해요. 면역이 건강하지 않으면 계속 암으로 만성질환으로 발현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암세포 하나 죽이려고 정상세포 1,000개, 2,000개의 면역세포를 다 파괴시키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약간 되세요? 예, 두 꼭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늘마을도 보니까 뭐예요? 해독하고 영양으로 여러분의 이 결핍과 독소를 제독하는 것으로 이 막스거슨 테라피와 근본적인 원리가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암 전문가들이 암 회복을 가장 잘 시키는 캐리터나 박사의 책을 봐도 그렇고 예, 콜린 캠벨 교수님이나 막스거슨 테라피도 다 보면요.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에 있는 많은 전 세계의 유명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암을 고치는 스토리에 다 들어가면 내부에는 다 뭐가 있냐면 해독이 있어요. 근간에. 해독 없이는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암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 몸의 제독과 회춘, 거슨 테라피의 이제 근간 치료 방법이 뭐냐면 거슨 박사는 암은 환자가 몸 안에 독소들을 청소하고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서 결핍과 제독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제독부터 하셔야 돼요. 해독이 된 자리에 영양이 결핍이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 면역 시스템을 복구하게 되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두 번째, 소금과 지방 성분이 뭐가 없는? 지방이 뭐예요? 범인이에요. 지방이 뭐죠? 여러분? 예, 고기에 있는 기름이 지방이죠. 생선에 있는 기름이 메티오닌이, 고기에 있는 IGF가 지방이죠. 예, 그리고 흰 빵에 있는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가 다 뭐예요? 지방이죠. 기름. 지방 성분이었는 그 다음에 정제소금.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미네랄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암 환자들은 미네랄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미네랄이 다 도정돼 있는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금과 지방 성분이 없는 매일 13가지 신선한 과일즙과 야채즙을 포함한 유기농 채식으로 미량 원소, 다량 원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미량 원소가 암과 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몸에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양 결핍에 의해서 온 모든 만성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해독. 두 번째, 결핍을 보충하는 영양이에요. 두 꼭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거슨 테라피는 전통적인 부분 제독과 달리 몸 전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제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다고 여러분의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해독이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춰주면서 결핍을 보충하셔야 돼요. 미량원소와 다량원소를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여러분의 영양 결핍 상태, 비타민과 미네랄 상태, 이거 전체 그 장기 얼마나 제독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만 집중한 치료. 예를 들어 난 유방암이라고 유방만 절제하면 매주 뭐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CT 찍고 MRI 찍고 매일 검사하시면 여러분은 암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그래서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데 거슴 테라피 하면 여러분들은 첫째 해독과 두 번째 영양인데 거슴 테라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지난번에 오신 분이 우리 1년에 2번씩 오시는 치과 의사분도 이 관장을요 하루에 5번씩 하세요. 이제 거슴 테라피를 하시면서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치료법이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슴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관장을 하실 때 커피 관장을 많이 하시죠. 장을 자극해서 독소들을 빨리 빼낸다. 자, 거슴 테라피 하는 이유는 장 청소예요. 세수하고 양치질 하듯 장도 똑같이 장 세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관장은 여러분들이 되게 귀찮아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장아장 아기 때 양치질 하실 때 어땠어요? 처음부터 양치질 잘하는 사람 없었죠? 이렇게 했다가 삐뚤빼뚤 했다가 마스 테크닉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참 훈련이 돼야지 양치질 제대로 해요. 그것처럼 관장을 처음 하실 때는요 늦는 순간 배출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죠? 특별히 남성분들은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몸에 있는 세포 독소들을 빼주셔야 돼요.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제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뭐 세수하고 목욕을 매일 하셔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셔서 땜이시잖아요. 그래도 어디서 그렇게 때가 나오는지 몰라. 그죠? 매일 여러분들이 장 세수를 시켜줘도 그동안 50년 내 나이가 60세 될 때까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하시지만 그때 될 때까지 여러분의 장에 온갖 세포 독소가 용종 선종들이 바글바글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젖산 피로부산과 함께. 그런 애들을 계속 오랫동안 50년 동안 어떤 분은 60년 동안 내가 산 날수만큼 장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세포 독소들을 빨리 체내 노폐물들을 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렇게 장 세수를 시켜줘도 근본적으로 5단계 해독으로 1년에 적어도 2차례는 목욕탕 가서 떼미듯이 전체적으로 온몸 제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닥터베지 팀들과 조인해서 이게 이제 해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장세척인데, 보시는 것처럼 체내의 노폐물, 특별히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상행, 횡행, 하행, S자결장에 꼬불꼬불 고속도로 뭐 수십 배는 될 거예요. 이 꼬불꼬불 구부러져 있는 우리 장에 붙어 있는 온갖 숙병과 독소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잘 먹고, 두 번째, 잘 싸고, 잘 자고. 이거 되게 중요해. 근데요, 암은 어디서부터 병이 오냐면 잘 싸지 못하는 데서부터 병이 와요. 독소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독소가 배출이 못 돼서 흰밀가루 흰설탕을 드시니 어떻게 배출이 돼요? 예? 섬유질 1도 없는 음식들, 거기다가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섬유질 1도 없는 음식들을 드시니 대장에 그 온갖 발암물질이 덕지 붙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파충류처럼 시뻘겋고, 그 다음에 입에서 썩내 나고 얼굴이 회색빛이 되고 황달기, 흑달기. 세포에 산소가 어떻게 가겠어요? 온몸에 유해균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름기들로 심장혈관벽이 플라그가 이 때들이 심장 양쪽 벽에 이 정도 공간이 있어서 산소가 쉽게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온갖 동맥벽에 플라그들이 때들이 덕지 여기도 붙어있고 이렇게 점점 그래서 이 심장혈관벽이 좁아져.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고 협심증이 와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스텐트를 해서 철망으로 산소 들어가게 풍선 달아놓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그 현상들을 겪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돼요. 계속 병 주고 약 주고만 하지 마시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내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해서 커피 간장을 거슴요법 보니까 몇 번씩 하세요. 하루 한 번도 힘들어서 못해요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몇 번이에요? 5차례씩 하세요. 여러분의 이게 세포의 독소, 특별히 이게 이 장에 있는 이 독소들을 빼려면요, 앞으로 한 10년 이상 매일매일 하셔도 이거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해독식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려고 그래. 다들 지금 하셔야 될 분들이 지금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사들이 이거 하루 5번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얼굴만 봐도 지금 미네랄이 빠져나가서 이게 너무 까칠해 보이시면 제가 미네랄 보충 좀 이렇게 하면서 하시라고. 예, 지금 이제 암이 빨리 재발되기 때문에 자기는 동면 상태로 만들려고 이제 의료인들은 이게 이해가 빠르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내 몸을 회복시키는데 이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아니까 열심히들 하시는 건 좋으나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미네랄을 보충하셔야 돼요. 미네랄을. 예, 그러지 않으면 뭐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저 뭡니까 그 비타민 그 B12하고 마그네슘 요거를 보충하기도 하고 미네랄 보충하기도 하는데 저도 9년째 매일 관장을 하니까 그래서 장이 깨끗하니까 제가 이게 1인 몇 억을 하는데도 이 목소리가 쌩쌩하죠. 자, 그래서 이 커피 관장을 하루 5차례씩 하면서 이 장벽에 붙어 있는 온갖 세균들, 상행 결장, 횡행, 하행, S자 결장에 붙어 있는 모든 젖산, 피루산과 독소들을 다 녹여내요. 근데 관장액으로 커피를 이용해요. 물론 이제 그 무카페인이라고는 하나 이 커피의 간을 자극해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커피 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의료인들 보시면 여기 독일에서 오신 분들 보면 특별히 커피 관장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미네랄이 좀 탈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해균도 7, 80% 빠지지만 좋은 유익균들도 10%, 15% 탈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장 후에는 미네랄을 보충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예, 모든 질병은 간이 허약해져서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거슨 박사가 이야기하는 건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예, 수많은 암 전문가들이 간은 질병의 관문입니다. 간이 무너지면 모든 병이 다 들어와요. 만성질환이. 그래서 신장부터요. 신장은 여과기,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 여러분들이 신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신장이 좋아지려면, 결석이 잘 안 생기려면 좋은 물을 드시는 게 과학이에요. 예, 중금속, 헤비메탈이 많은 물을 드시면 이게 거칠은 물, 연수 대신에 거친 물을 드시면 신장에 돌이 잘 생깁니다. 예, 그래서 신장이 깨끗해야 유해 물질이 들어와도 필트레이션을 잘해요. 여가가 잘 돼야 간이 해독이 잘 돼요. 그래서 간이 좋아지려면 신장에서부터 좋아져야 돼요. 전립선 회복되려면 신장에서부터 쫙. 그래서 신장 청소 3단계, 간 청소 4단계예요. 그래서 간이 허약해지면 모든 질병이 들어온다고 거슨 박사가 이야기하는 건 절대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암 환자와 의료인들의 공통점은 밀크시슬, 비타민C를 하루에 3번, 아마씨 3번 드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지만. 네 번째, 커피는 보통 마실 수 있는 농도로 타고 커피가 든 통을 높여주는데 그것은 압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3부에서 제가 관장하는 걸 다시 한번 섹시한 포즈로 좀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누워서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누웠다가 이거 뭐 카테터 이 항문에 집어넣었다가 막 일어났다가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는데 화장실에서 수건거리에 이렇게 걸고 아주 섹시한 포즈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거슨 박사가 지금 이제 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제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해독이 중요한데 해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결핍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해독이 돼서 유해균이 빠져야 유익균이 들어가니까 건강한 영양소가 흡수가 되려면 주로 산 음식,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새끼의 식사, 여러분들 이제 2끼 하시고 저녁에 과일식을 드시는데 자, 여기도 뭐가 소개가 되냐면 아마씨가 나와요. 제가 너무 놀란 게요. 세계적인 암 전문가들이 다 아마씨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다가 어떻게 이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거론된 이유가 아마씨 때문이거든요. 아마씨가 뭐 아주 희한한 씨앗이냐. 필수 지방산 오메가3와 6를 따로 안 먹어도 균형이 1대1에서 1대4로 딱 맞춰져 있는 게 아마씨 앰프시 씨앗이에요. 그 중에 유방암과 전립선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성 암, 에스트로겐, 베타에 가장 효과적인 게 이 아마씨에는 이 리그난 성분이 필수 지방산 리그난이 엔테로디올과 엔테로락톤으로 전환되면서 염증을 MCF7 같은 유방암 세포들을 팍팍 석션기처럼 이게 촥촥 줄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씨를 식사 때마다 드시는 건 굉장한 과학입니다. 타목시펜하고 같이 쓰는 분들도 시너지 효과가 더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항암을 안 하면서 하셔도 효과가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유기농으로 재배한 생야채 샐러드를 그래서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몸이 냉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생채소보다는 살짝 십자가 채소를 살짝 효소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50도 이하로 살짝 쪄서 드시면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씨 콩물 드실 때 단백질하고 아마씨, 황단백질하고 아마씨가 결합되면 다시 말하면 콩에는 뭐가 많아요? 콩의 염증을 줄여주는
난소암이나 전립선이나 유방암의 염증세포를 줄여주는 아이소플래본. 근데 옛날엔 콩을 안 먹었어요. 유방암 환자가. 전립선암 환자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이 종양을 더 크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호르몬 수치를 더 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제 많은 논문들을 보면 이제는 밝혀졌죠.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수많은 논문에 보면 전립선암 환자, 유방암 환자들도 콩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암 환자의 식이 중재에 반드시 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적용을 해놨는데 아마씨는요. 이 유방암 환자들이 그리고 전립선암 환자들이 콩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필수 지방산인 리그난이 풍부한 아마씨를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논문은 저 말고도 수많은 암 전문가들이 박사 논문에 거의 다 뭐 논문에 많이 게재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다 뒤져보면 다 나와요. 논문 다 찾아보시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특별히 호르몬성 암 환자,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등의 뭐 호르몬성 빼고도요. 고형암들도 고형암을 녹이는데 폐암 환자에게 이 아마씨가 들어가서 이 항종양 효과가 어떤 그 시너지 이펙트를 내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수없이 있으니까 예, 논문들을 좀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생야채 샐러드에다가 아침에는 이제 콩물에다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이 아마씨 오일과 물에 희석시킨 양조식초에 버무린 것을 먹고 육식, 곡류, 우유, 설탕, 가공식품을 일제 제한한다. 이게 이제 거슴 테라피예요. 이 기본은 괜찮아요. 그다음에 구운 감자 한 개와 야채 스프. 예, 감자도 독소를 중화시킬 때 왜 기생충 옛날에 많을 때 어른들이 기생충 약 구하기 힘들 때 생감자 많이 먹였죠. 그러면 이제 회충이나 촌충, 십이장충이 많이 죽는다고 하듯이. 예, 그래서 이제 구운 감자 한 개와 야채 스프, 그 다음에 통마늘을 익혀서 먹어서 위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늘에 이제 항암 성분이 있는 성분들이 꽤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알린 성분이 풍부한 마늘과 양파에도 구충작용도 있지만 암 환자들이 구충작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기생충과 이 세균 바이러스들이 이 암의 이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녹즙요법. 지금 우리 한국에도 암 환자들이 녹즙을 굉장히 많이, 녹즙하러들 많이 가시는데 녹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녹즙을 녹즙기에 짜서 드시면 흰쌀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간하고 신장에 부담이 올 수가 있어요. 한두 달은 좋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넘버1에서 제가 건강식 3단계를 만든 거에는 뭐냐면 1단계가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민들레, 모링가 등등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를 녹즙으로 드시면 간하고 신장에 과부하가 와요. 그래서 먼저 영양 전에 해독을 해야 되지만 해독을 먼저 하실 때 요거를 통째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민들레를 말려서 갈아 놓은 거예요. 통째로 먹는 거예요. 훌푸드로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IP6가 껍질에 다 들어있어요. 껍질에. 도정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푸드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이거 그냥 물에 타서 드시면 이게 녹즙인데 녹즙기에서 짜서 드시면은 흰쌀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섬유질이 제로예요. 그래서 해독이 중요한데 하루 13잔 녹즙 하시는 분들 가면 한두 달은 막 굉장히 중증 환자가 막 회복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녹즙 하셔서 회복되신 분들 많은데 식사를 안 하고 하루에 13컵의 녹즙을 맥주컵으로 드시니까 어마어마해요. 맥주컵이면 한 500ml 정도 되죠. 예. 그러면 하루 종일 이거 13컵의 녹즙만 먹고 그러니까 몸이 해독은 굉장히 많이 돋겠죠. 녹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장을 해서 계속 독소를 빼는 것만 몇 달 동안 하시니까 죽어가던 말기암 환자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순요법에서 차용한 겁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나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게 가시는 건 녹즙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녹즙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게 있는데 차선책보다 최선책이 좋겠죠. 최선은 뭐냐면 녹즙으로 이렇게 짜서 도정을 해서 IP6를 다 까낸 걸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드시냐면 통째로 드시라는 거예요. 훌푸드로. 그래서 브로콜리, 당근, 민들레, 모링가, 샐러리 등등을 통째로 말려놓은 걸 드시라는 거예요. 요게 물만 타면 녹즙인데 13컵의 녹즙을 마셔서 온몸에 제독을 하는 거예요. 간하고 신장을, 특별히 담낭을. 그래서 간하고 담낭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뭐 온갖 플라그와 때들과 기름때들을 싹 다 녹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도요. 엔진 오일에 기름 잔뜩 끼면 덕지덕지 하면 차가 굴러가요. 제대로 잘 안 굴러가죠. 우리 몸에 이 기름이 지금 덕지덕지 다 축적이 돼 있어서 심근경색이 되고 협심증이 되고 스텐트를 박아야 되고 바이패스를 해야 되고 이 중풍이 되고 그 다음에 암이 된 거 모든 원인 폐암이 된 것도 다 여러분의 장기에 덕지덕지 있는 모든 때들을 녹여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녹즙하시는 분들이 회복이 잘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민들레, 모링가, 샐러리를 쫙 드시는 거예요. 이거 어제도 먹고 일주일째 먹네? 지겹다고 패스하시는 분들 이거 해독 안 돼요. 아셨죠? 통째로 지금 하늘 말에서처럼 드셔야 돼요. 적어도 브로콜리 2-3쪽, 양배추 2-3쪽 계속 드시는 겁니다. 토마토도 지방을 쫙쫙 흡착하는 게 이 히포숲이, 그래서 별명이 히포숲이잖아요. 히포크라테스가 고안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폐암 환자, 그 다음에 점액질에 다발적으로 다 퍼져 있는 걸 토마토 숲이 쫙쫙 석션기처럼 녹여요. 그러니까 왜 드시는지 아시고 드셔야 돼. 아셨죠? 예. 자, 그래서 하루 13잔의 녹즙을 맥주컵으로 마시면서 온 신장과 간과 담낭의 그 요산수치 높은 애들까지 싹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녹즙 재료는 당근, 사과, 시금치, 상추, 샐러드 등 녹즙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따로 물을 마시진 않는데, 녹즙을 이렇게 13컵을 드시면서 한두 달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장기전으로 가실 때는 더 안전한 걸로 가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 있잖아요. 통째로 훌푸드 그대로 드시라는 거예요. 물에 타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드시고, 물은 드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혈액이 정화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염분 섭취를 금지하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좋으나 여러분들이 녹즙 형태보다는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제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면 뭐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의사, 약사들이 회복된 사람들 보면 맨날 야채즙 깔아가지고 하루에 10컵 이상 드셨다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거순요법에서 차용이 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유튜브만 틀면 뭐 비타민 B3가, 비타민 B6가 가장 안전한 항암제다고 의료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벌써 하버드에서 B1, B2, B3, B6, B9, B12, B 컴플렉스, B 복합체가 얼마나 중요한 치료제인지 여러분이 이미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IP6, 피트산이 풍부한 아마시엠푸시, 치아시에는 오메가3와 6도 균형지게 맞춰져 있지만 B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도정되지 않은 곡류가 얼마나 중요한 치료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맛있고 부드럽지만 제한하셔야 됩니다. 통째로 껍질이 살아있는 IP6가 그대로 살아있는 걸 드셔야 여러분의 이제 죽은 세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제 배우자님들이 이거 뭐 현미 껍질이 뭐 이렇고 섬유질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부피가 큰 거일 뿐이지, 뭐 내가 위가 안 좋은데 그 현미 먹어서 뭐 소화를 못 시킨다, 이거 죄송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엉터리예요. 거슨 박사의 딸 샤롯 거슨 박사는 매주 목요일, 오늘입니다, 2시간 동안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맥을 잡아야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죠. 예. 암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기전을 아셔야지.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적어도 내가 암에 걸리고 지금 만성질환에 노출돼 있다고 하면 아셔야죠. 병의 기전을 아셔야지 고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최고의 의과대학인 하버드 의대나 존스 홉킨스에서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이 생긴 거예요. 예, 암은 병원 필요하지만 암은 만성질환과 같은 암은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의해서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 교정 없이는 절대로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생활, 스트레스, 즉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들, 특히 마음가짐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줘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으시는 게 이제 샬롯 거슨의 주 임무였어요. 그래서 샬롯 거슨 박사도 책을 많이 썼는데, 거슨 테라피하고 힐링 더 거슨 웨이와 거슨 테라피 핸드북 등등 이 소책자들을 지금도 이제 많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슨 테라피로 회복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녹즙을 하시는 것도 그 중에 일부이고, 암 환자들은 되게 이제 관장은 필수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들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많이 공개되는 암에서 나는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는 분들 보면 다 야채, 채소즙을 하루에 10컵 이상 먹었다는 거 다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늘마을에서는 훌푸드로 그대로 드시게 하는 거 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꼭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독과 영양에. 자, 그런데 이제 거순요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예. 자, 소간 주사를 맞아서 췌장 소화 요소가 이제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나 소간 주사를 맞는 것 등을 처치했는데, 전통적인 그 자연치유법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요거는 지금 하늘마을에서 배우신 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이 맥락은 제대로 짚고 있는 거예요, 거슨 박사가.
저도 30년 동안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그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데 정말 전통적인 방법으로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나 뭐 캐나다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암 치유 센터에서는 되게 거슨 테라피의 요 방법을 많이 차용을 하죠. 예, 거기에서 약간 줄거지가 나갔을 뿐이지. 또한 숙변의 정체로 인해서 모든 암이 장내 발암 물질의 축적으로 발생된다. 이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럴 때 목사님들은 아멘 하실 거예요. 이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동의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단식이나 뭐 해독식을 해주면 좋죠. 333 해주면 옛날엔요 5단계 해도 굳이 하지 않아도 관장 굳이 하지 않아도 3일 과일식, 3일 보식, 3일 식사 한 달 돌리면요 웬만한 장내 독소들 거의 다 빠져요. 근데 요새는 한 끼만 굶으라 그래도 막 다들 난리 나세요. 그래서 이제 관장을 통해서 숙변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 방법이 간에 부담을 좀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요법을 실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굶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샬롯 것은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해독식을 하면서 관장까지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독 효과가 생깁니다. 예. 자, 그래서 커피 관장보다는 커피 관장도 뭐 나쁘진 않으나 노폐물 배설을 훨씬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FCA 해독식, F 프루트 다이어트, C 케어 다이어트, 엔티 캔서 다이어트의 약자입니다. 하늘말 이 테라피예요. 이게 FCA 테라피가. 그래서 과일식 3일, 보식 3일, 일반식 3일 하면 암이 거의 이 독소가 굉장히 빨리 제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식, 케어하는 식사, 그 다음에 엔티 캔서, 일반 항암식으로 요거를 계속 로테이션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뭡니까 무슨 관장? 커피 관장보다는 예, 비타민C 요런 비타민C 난GMO 유기농으로 된 오리지널 비타민C 계속 레몬즙 짜면 이제 중간에 걸려가지고요 관장 하시다 말고 젓가락 가지고 가셔서 막 빼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장 효과적인 게 난GMO 유기농 파우더 비타민C 가루가 있어요. 요거를 넣고 먹기도 하고 관장 액으로 먹기도 하고 관장 액으로 주입을 직장 관장 액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FCA 디톡스하고 레몬 관정으로 효과적으로 이 간과 신장과 담낭에 있는 독소들을 쫙쫙 다 해독을 해요. 그래서 요 FCA 디톡스 프루트 다이어트하고 케어 디톡스 그다음에 엔티 캔서 다이어트로 요렇게 과일식, 보식, 항암식을 로테이션하면 환자들이 거슨 테라피 못지않게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게 거슨 테라피와 함께 제가 FCA 디톡스를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점이 있는데 이제 췌장 효소와 함께 소간 주사를 맞는 분들이 많은데 자, 췌장 효소는 거슨 식이요법의 필수적인데 소화기부터 그래서 소화의 생리학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식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이에요. 근데 아무리 저지방 채식을 하셔도 많이 드시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딱 쓸게 담낭의 수치 딱 올라가고 췌장에 과부하에 걸렸다 과식하신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원장님은 어떻게 내가 과식했는지 알지? 다 나오거든요, 지표가.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암이 시작되기 전에 몸의 전 방위 시스템이 저하돼서 균형이 깨져 있어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가 깨져서 병이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췌장이 정상 작동을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췌장 효소가 충분하다면 암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기부터 살리느라고 해독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일식 하루 하면 뭐예요? 그 다음날 보식에서 보양식으로 바꿔버리시는데 보호하는 식사가 아니라 보양식이 돼버리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쪼그라들었더니 확 늘어나 버려. 예,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췌장 요소를 써서 특히 트립신이나 키모트립신은 악성 조직의 표면을 덮고 있는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췌장 요소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 표면 단백질이 체내의 천연 면역 시스템이 그 암세포가 적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서 암 환자에게 췌장 요소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화의 생리학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저지방 채식으로 하시면 주로 이제 과식은 잘 안 하게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과식 지표가 계속 걸리는 건 정말 자 주의하실 게 과다한 단백질 섭취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암 전문가들이 나오면 다 뭐라 그래요? 범인은 누구다? 지방이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다. 예, 콜테일 에세스틴 박사나 콜린 캠벨 교수는 더 차이나 스터디의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 예방의학의 교과서라고 불릴만한 책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게 수많은 중국 연구를 통해서 범인이 봤더니 예, 단백질이 모든 암의 범인이고
동물성 단백질이, 그리고 동물성 지방이 범인이라고 에셀스틴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우유 유제품들이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계란을 꼭 하루에 2개씩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예,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깨셔야 되죠.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한 단백질이라고, 식물성에 무슨 단백질이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브로콜리에도 현미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량에. 그런데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와 독일의 맥스 프랭크 연구소, 그리고 콜린 캠벨 교수의 더 차이나 스터디 연구 결과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 햄프와 마치아도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죠. 예, 콩에도 과일, 씨앗, 견과류, 곡물이 완전 단백질의 훌륭한 원천인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실제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보다 흡수하기가 쉽고 독성이 없어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없어요. 카롤린스카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 가열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고기 중에 있는 단백질이 독소, 즉 암을 유발하는 아크릴라마이드가 암을 유발해요. 그래서 생고기도 문제지만 구운 고기도 강력한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거. 예, 다이옥신, 예, 비닐을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각종 발암물질과 특별히 아크릴라마이드가 암을 유발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요. 자,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결과 일주일에 핫도그 3개 이상 먹는 아이들은 백혈병이나 뇌암이 걸릴 확률이 무려 몇 배? 10배에서 12배가 된다는 사실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했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콜린 캠벨 교수님이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우는 더 차이나 스터디는, 이거는요, 암 환자들 아니라 뭐 의료인들이라면 이거 반드시 읽어봤겠지만, 암 환자분들도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의 논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예방의학이나 영양의학 또는 근본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읽어봤을 텐데, 암의 스위치를 끄는 애가 누구냐면 저지방 채식, 그리고 암의 스위치를 키는 게, 예, 그 아라키돈산 같은 동물성 지방산. 그래서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요 범인이 누구냐면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산,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의 약자인 IGF-1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 IGF-1이 암의 스위치를 켜고, 또 생선에 많은 이 메티오닌이 암의 스위치를 켜는데 저지방 채식이 암의 스위치를 끈다는 사실을 발표한 책이 더 차이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즈에 아주 오랫동안 굉장한 책으로 보도됐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그 지지난주에 한번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IGF-1과 메티오닌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I thought that the majority of cancer was due to genes, but only 5 to 10% of cancer is actually genetic. Any cancer is caused by a DNA mutation, but that's not enough. So that can cause that first cancer cell, but one cancer cell never killed anyone. 2 cancer cells never killed anyone. But 1 billion cancer cells, now we're running into problems. So we need to reduce the growth factors in our body, like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s this cancer-promoting growth hormone involved in every stage of cancer cell growth and spread and metastases. Any animal protein boosts the level of IGF-1.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And for women who've had breast cancer, just 1 serving of whole dairy a day can increase their chance of dying from the disease 49%. And dying from anything 64%. 인체 내 암세포 증가 요인을 줄여줘야 암에서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IGF-1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이 암세포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요걸 줄이려면 여러분의 식단에서 뭘 제한하셔야겠어요? IGF-1이 들어가 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단계 암세포, 유방암이든 폐암이든 전립선암이든 모든 단계 암세포가 성장하고 확산되고 전이 되는데 관련 인자가 뭐냐면, 주요 인자가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IGF-1 수치를 높인다는 거. 예, 이거 한 번 들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단백질과 암에 관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연구라 논문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을 하시는데,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극찬한 영양학의 바이블을, 영양학의 성경책이란 별명이 있는 책이 바로 The China Study, 무엇을 먹을 것인가인데, 이 책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말하게 됐다는 것은 마치 내가 이교대가 된 느낌이 들게 했다. 영양학에서는요, 단백질이 넘버 1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지금 이 단백질을 이게 주창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야가 열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단백질을 적게 먹는 식사만으로도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을 현저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유해한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득보다 실이 많은 동물성 대신에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 콩, 밀, 견과류, 예, 뭐 이런 씨앗 종류들은 육식이나 유제품과 달리 암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 자, 암세포 어떻게 고사시키는지 이 책이에요. 이거 한 페이지면 다 나와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항암제, 항생제, 곰팡이 약들은 이거 세균만을 죽이는 약을 찾아서 만들어 사용하지만 암세포는 우리 자신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암제를 써서는 암세포 하나 죽이려고 정상세포 1000개를 파괴시키면 면역력이 파괴되면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재발전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정상세포를 대량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노력은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가 뭔지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암세포하고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찾았는데 뭐냐면 1974년에 처음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암세포는 뭘 먹고 큰다? 메티오닌을 먹고 큰다. 그래서 우리 루케미아 환자 케이스 봤었잖아요. 예, 그거 제가 생략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시간대 1시간만 제대로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이걸 캐치하실 수가 있는데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은 정상세포는요. 지가 이 세포핵과 이 백혈구가 정상적이면 이 정상적인 세포를 어느 정도 복제하고 나면 더 이상 복제하지 않아요. 근데 암세포와 차이점은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뭐 어떤 유해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셔서 세포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정상세포는 망가진 세포는 너 죽어 하고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리면 얘가 죽는 게 정상세포예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일정한 분열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복제를 안 해요. 근데 암세포는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의 공식에 보면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가 공식이 뭐냐면 암세포는요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무법자예요. 지 마음대로 세포 복제를 해. 그래서 be out of control cellular division 아주 억제할 수 없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요. 이거 지금 정상세포예요, 망가진 세포예요. 망가진 세포가 지가 망가졌는지 모르고 지가 암세포인지 모르고 1개에서 2개 2배수로 늘어난다 그랬죠. 2개에서 4개로 4개에서 8개로 8개에서 어마어마한 법칙으로 얘가 이 복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암세포가 이게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아주 억제할 수 없이 그 be out of control cellular division 세포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뭐 먹고 이렇게 자꾸 이 오토파지 명령을 받지 않고 얘가 자꾸 크고 증식을 하냐면 IGF라고 메티오닌을 먹고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스거슨 테라피에서 난데없이 이게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해독이 중요하고 왜 이 거슨 박사가 식이요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이 왜 식단에서 이 IGF-1이나 메티오닌을 제한하셔야 되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도 아직도 가셔가지고 돼지고기 끓여 먹으면 뭐 세균 다 죽잖아요. 이러시니까 제가 이제 가슴이 먹먹해져요. 자, 과도한 단백질을 피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 우리 몸은 단백질을 조금만 축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왔다 헬스 다큐에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예, 뭐 침팬지하고 뭐 쥐들도 심지어는 예, 단백질을 얼마나 먹는데 인간이 1g 정도로 가장 적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장과 간은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해요. 신장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간이 무슨 일을 해요? 유해 물질을 다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시키고 필트레이션을 걸러주는 걸름망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이 건강하고 신장이 건강해서 담석결석이 안 생겨야 여러분이 암이 카시노마 되는 거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신장과 간이 건강하지 않고 동물성을 많이 먹으면 신장과 간이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축적을 하면 신장과 간이 배설하기 위해서 과로해요. 예. 그래서 얼굴이 황달기가 오고 흑달기가 와요. 그래서 거슨 박사는 간을 치료하는 데 관심이 많은 이유가 간이 독소를 걸러내는 신장에서 먼저 필트레이션을 시켜서 여과를 시켜준 다음에 간에서 독소를 걸러내서 해독이 돼야 자 여기 보니까 간 기능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간 기능의 저하와 암의 성장과의 진행이 뭐예요?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암이 큰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암에서 회복되시려면 암의 생성, 성장, 전이를 막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간을 살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하실 때 신장 3단계, 4단계 간 담낭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거슨 테라피처럼 독소가 축적되지 않도록
이 장 청소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단백질과 지방들을 최대한 제한해야 되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맥을 제대로 잡으시면 재발전이가 안 된다고요. 거순이 매일 아침 신선한 압착 주스, 이게 이제 녹즙이죠. 그래서 이제 녹즙을 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해독이 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이보다 좋은 게 녹즙보다 더 좋은 건 이거 액기스로 드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섬유질 다 잘라내고 먹지 말고 통째로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등등을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를 다 그대로 통째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 신장 담낭을 먼저 해독을 해서 각종 영양소와 미네랄, 효소, 비타민 등 다 요것이 신장을 다 씻어내고 간을 다 씻어내서 간이 독소를 걸러서 그래서 이제 커피 관장을 해서 담즙관을 열어주듯이 여러분들은 비타민C 관장을 해서 쫙쫙 담즙관을 열어서 담석결석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해서 간이 쌩쌩하니까 암이 재발전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도 또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소금이 암 종양을 자극한다는 것과 모든 가공식품들이 칼륨은 줄여줘야 신장 기능이 올라가야 전립선도 회복이 돼요. 그죠? 그래서 칼륨은 줄여주고 나트륨은 높기 때문에 칼륨을 높이고, 칼륨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과일과 채소에 많아요. 그래서 칼륨 수치는 올리고 나트륨은 햄, 베이컨 같은 정제 가공식품에 많아요. 그래서 나트륨을 낮춰주는 거슨 테라피가 주로 거슨 테라피의 핵심이 생야채 위주로 칼륨 수치는 높이면서 나트륨 수치는 낮추는 요런 식이요법을 하니까 암이 회복이 되지 말라 그래도 되겠죠. 해독이 다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GF-1이나 메티오닌은 암의 종양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슨 테라피에서 동물성 지방은 종양의 성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그러나 아라키돈산 같은 이 동물성 지방산은 암의 스위치를 켜기 때문에 암의 스위치를 끄는 햇은 필수 지방산인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뭐 모링가 또는 이렇게 견과류 종류 요런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3와 6가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으면 염증이 팍팍 줄어들면서 암이 빨리 돌맛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0년 노하우를 시간 지금 다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도 거슨 테라피에서 아마씨 나오잖아요. 이 버드윅 박사도 아마씨 나오죠. 지금 오늘날 많은 2025년 최신판 논문에 보시면 다 이 암 환자에게 필수 지방산의 이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는데,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는 이 아마씨유가 암 환자들에게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사실까지만 거슨 박사는 깨달았지만, 지금 최근 논문들에는 버드윅 박사를 비롯한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코넛 오일을 제외한 다른 기름은 절대 요리하지 않고 아마씨나 코코넛유만 쓰는데, 코코넛 포화지방산인데 코코넛유를 써요? 또 이렇게 질문이 와요. 물론 코코넛 포화지방산이에요. 근데 라우르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요. 대신 시중에 나와 있는 코코넛유는 팜유가 들어가 있어서 식용유보다 나빠요. 그래서 코코넛을 열매 그대로 드실 수 있으면 좋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도 마찬가지고, 아마씨유도 마찬가지인데, 코코넛유는 반드시 MCT 중세지방산 덩어리를 드셔야 돼요. MCT 오일로 드셔야 돼요. 중세지방산이 MCT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쓰신다고 하려면 MCT 오일을 쓰셔야 돼요. 팜유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팜유가 들어가 있어서 식용유보다 더 나빠요. 사실은 여러분이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고 지방이 다 범인이기 때문에 제한하시고, 요 기름의 화학적인 성질이 변화돼서 각종 발암물질을, 특별히 아크릴라마이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슨 테라피에서는 이 지방을 완전히 제한한다. 콜트럴 에셀스틴 박사의 심지어는 아보카도까지 제한하는 거 보셨잖아요. 바로 버드윅 박사가 평생도록 암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해 봤는데 이상해요. 정상인들과 암 환자의 혈액이 달라. 혈액 샘플을 평생도록 봤는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암 환자의 혈액에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은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빨갛죠. 빨갛게 건강하고 빨간색의 산소가 풍부한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암 환자는 이 빨간색 헤모글로빈 대신에 연두색 물질이 암 환자에게는 다 이렇게 혈관에 있는데, 이게 뭔가 연두색의 물질을 발견했는데, 여기다가 필수 지방산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춘 필수 지방산을 보충해 주니까 암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다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혈액 속에 그 이상한 연두색 물질이 건강한 이 붉은색의 적혈구로 헤모글로빈으로 교체되었을 때 리포 단백질과 인지질이 다시 출현이에요. 필수 지방산이. 그래서 두 종류의 필수 지방산,
다시 말하면 황단백질과 아마씨, 여러분 아침에 콩물에 아마씨 넣어서 드시잖아요. 이걸 함께 섭취했더니 혈액이 다시 건강해지고 암이 줄어드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버드윅 박사가 아마씨와 황단백질로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거론됐는데, 역시 막스 거슨 박사처럼 암 산업에 의해서, 예, 그래서 I have the answer, the cancer이라고 하는, 나는 암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책에서 버드윅 박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구도 지금 계속 빌 앤더슨 박사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항암 식사법으로, 예, 역시 이 제창을 하면서 그 많은 연구 논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